오늘이 바로 딸 지민이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고급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향내음과 고풍스러운 목재 장식들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우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현우 아버지께서 먼저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고 저도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민이 어머니 박소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였어요. 현우 옆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차잔을 들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온몸을 감싼 명품 원피스의 광택과 목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진주 목걸이.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손끝으로 쏠리는 아찔한 감각과 함께 40년 전 지옥 같았던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세상에 소연이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미라였거든요. 40년 전 그 악마 같은 소녀가 이제는 현우 어머니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미라가 자신이라고 하면서 기억 안 나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40년 전 교실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거든요. 떨림을 감추려 꽉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핏줄이 도드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그것도 하필이면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바로 그 미라라니요. 그 순간부터 40년 전 지옥 같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겨울, 교실 뒤편에서 윤미라가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 말이에요. 미라는 제 옷을 보더니 동대문 싸구려 시장에서 샀냐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기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어요. 그때 입고 있던 회색 니트는 어머니가 밤늦게 아르바이트하며 번 돈으로 사주신 거였는데 미라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였나 봅니다. 옷 입는 센스가 없는 집 티가 난다면서 저를 비웃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없는 집 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14살 소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였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공장에서 야근하고 오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고등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미술사 책만 파고들었어요. 피카소의 청색 시대부터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까지 책으로만 만난 작품들이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거든요. 대학 입학할 때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미술학과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 관리는 소홀하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갤러리 관장이 될 줄은 몰랐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운명 같은 만남은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은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제 안목이 정말 특별하다면서 꼭 유학을 가서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펼치라고 격려해줬거든요. 결혼 후 유학길에 올랐어요. 30살이 되어서야 밟은 이국 땅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어시스턴트가 되기까지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눈만큼은 정말 남달랐나 봅니다. 제가 처음 주목한 작가 3명이 모두 국제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업계에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중학교 때 그 모욕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미라는 지금 뭐라고 살까요? 궁금하긴 한데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말 세상은 좁다고 하잖아요. 그 미라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오늘이 바로 딸 지민이의 상견례 날이거든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런 자리는 여전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민이는 26살이에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죠.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씨가 곱거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 거예요. 신랑감인 현우는 29살이고요. 지민이보다 3살이 많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혹시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우를 몇 번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지민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죠. 어제 저녁에 지민이와 함께 옷을 골랐어요. 뭘 입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너무 화려하면 과해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고요. 지민이가 제 고민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엄마, 중요한 건 센스와 인품이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딸이죠. 결국 평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옷으로 정했어요. 런던에 있을 때 알게 된 브랜드인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제 취향과 잘 맞아서 가끔 입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했죠.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요. 50대 후반이면 벌써 할머니 소리 듣을 나이인데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 떨리다니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이 급하게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끝나면 바로 가겠다면서 미안해했어요. 아, 정말 하필 오늘이냐며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죠. 원래 그 사람은 일에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거든요. 지민이한테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빠는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거라고요. 현우 부모님께는 제가 직접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현운에서 정해 주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곳이었어요. 역시 재벌가구나 싶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긴장됐어요. 혹시 우리 집안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자꾸 들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갤러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재벌가와 비교하면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민이 말대로 중요한 건 센스와 인품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현우도 옆에 있었는데 역시 점잖은 인상이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현우 부모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 인사해 주셨는데 정말 점잖은 인상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미라였어요. 바로 그 미라가 현우 어머니로 앉아 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그 미라라니요. 미라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 중학교 때와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나 봅니다. 현우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현우 어머니라면서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어머니 박소연입니다. 라고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어머, 소연이 맞구나. 정말 오랜만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벌써 예전 기분이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일이 급하게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우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라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늦나 라는 말이었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미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죠. 미라의 교묘한 공격이요. 처음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어머,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아직도 그때처럼 소박하게 사는구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소박하다는 말이 칭찬 같지만 미라 입에서 나오니까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제 옷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옷이 참 독특하다면서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다고요. 자기도 가끔 그런 개성 있는 걸 입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개성 있다는 말도 결국 이상하다는 뜻이었죠. 현우 아버지 앞에서는 더 교묘했어요. 우리 소연이는 예전부터 검소한 게 장점이었다면서 요즘처럼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귀한 덕목이라고 했거든요. 검소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가난하다는 뜻이었어요. 지민이와 현우 이야기도 나왔어요. 소연이 따님이 우리 현우와 만난다니 정말 현우가 복이 많나 보다고 했어요. 마치 지민이가 현우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내색하면 지민이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가짜 배려로 포장된 말들을 쏟아냈어요. 혹시 메뉴 고르는 거 어려우면 자기가 추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면서요. 마치 제가 이런 곳에 처음 와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중학교 때 그 기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처럼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죠. 아,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었어요. 미라의 표정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예민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으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현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화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이어갔거든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딸 생각에 꾹 참았어요. 지민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라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라가 또 한마디 했거든요. 소연이는 이런 음식 처음 보겠네. 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고급 음식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현우 아버지께서는 그런 미라를 말렸어요. 그러실 필요 없다면서
소연 씨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나마 현우 아버지는 상식적인 분이셨어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라면서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소연이는 원래 소박한 걸 좋아해서 이런 곳은 낯설 거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감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 기분이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그때도 미라는 이런 식으로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었죠. 더 심한 건 다음이었어요. 미라가 현우한테 말하더라고요. 현우야, 정말 다행이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사치스러운데 이런 집안 만나서 복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집안이라는 표현이 정말 상처가 됐어요. 지민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얌전한 아이라지만 자기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요. 제 때문에 딸이 상처받는 것 같아서요. 현우도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조용히 말했거든요. 그래도 현우는 괜찮은 청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뭐가 잘못됐냐는 듯이 반응했어요. 칭찬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서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은 덕목이냐고 했거든요. 겉으로는 칭찬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속뜻은 완전히 달랐죠. 정말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기술이 예술 수준이었거든요. 아마 재벌가 며느리로 살면서 더 교활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라 자신도 뭔가 불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혹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핸드폰이 울렸는데 미라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는 더욱 예민해졌거든요. 뭐라고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심하게 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걸 저한테 푸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중학교 때처럼 말이에요. 그때도 미라는 뭔가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화풀이를 했었거든요. 음식을 먹는 내내 그런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렸고 저는 딸 생각에 참고 또 참았죠. 현우 아버지는 중간중간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하셨지만 미라가 워낙 집요해서 쉽지 않았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회사 로비에 현대미술 작품을 좀 걸까 한다면서 어떤 게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공간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람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로비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너무 강렬하거나 복잡한 작품보다는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는 느낌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우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전문가 같다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소연이가 뭘 알겠어요. 라면서
그냥 TV에서 본 걸 말하는 거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직업이 갤러리 운영이라고요. 미라가 바로 반응했어요. 갤러리라고 해봐야 얼마나 크겠냐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동네 작은 화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 아버지는 더욱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갤러리를 운영하시냐고, 어떤 작가들과 일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주로 신진 작가 발굴하고 해외 컬렉터들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고요. 운이 좋아서 제가 발굴한 작가 몇 명이 국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설명했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더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해외 전시도 하시는지, 어떤 나라 갤러리들과 일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런던, 뉴욕, 파리의 주요 갤러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제가 발굴한 한국 작가가 참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현우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기억이 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혹시 소피아 박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 아버지께서 완전히 놀라셨어요. 정말 그 유명한 소피아 박이시라니 하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한국 미술계의 대표 인사이시고 여러 잡지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현우도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다니 전혀 몰랐다면서요. 지민이도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몰라봬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경제 잡지에서 몇 번 뵀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색다르다고 하셨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의 인사이시라면서 정말 영광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미라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잡지에도 나오고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라니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잡지를 안 봐서 전혀 몰랐나 봅니다. 현우 아버지께서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분과 인연을 맺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미라는 할 말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깔보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정말 감격해 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의 인사이시라면서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라봬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깍듯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현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다니 전혀 몰랐다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지민이를 보는 눈빛도 더욱 다정해졌어요. 지민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도 엄마가 하는 일을 멋있어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극적이었던 건 현우 아버지께서 제 옷차림에 대해 말씀하신 거였어요. 역시 안목이 남다르시다면서 입고 계신 옷도 정말 세련되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어떤 브랜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런던에 있을 때 알게 된 디자이너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는 느낌이 좋아서 가끔 입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현우 아버지께서 더욱 감탄하셨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면서 옷 하나도 예술 작품 고르듯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미라가 그렇게 조롱했던 제 옷이 오히려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다니요.
처음에 미라가 개성 있다고 비꼬던 바로 그 옷을요. 미라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깔보던 제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미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서 소피아 박 같은 분과 가족이 되다니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라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더 재미있었던 건 현우 아버지께서 제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회사 로비 작품 말고도 개인적으로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렸어요. 요즘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 이름도 몇 명 말씀드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드렸죠. 현우 아버지께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미라는 그런 대화에 전혀 끼어들 수 없었어요. 미술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미술 공부 좀 해야겠다면서 소연 어머니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순진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미라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소연에게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정말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집안과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다고요. 소연 씨 같은 분이 며느리 어머니가 되신다니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요. 세월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완전히 주눅이 든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우쭐거리며 저를 깔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우위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때부터였어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거든요. 남편이었어요. 조금 숨이 찬 것 같았는데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급한 일 때문에 늦었다고 사과했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현우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권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을 자세히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거든요.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종합병원 원장님이 아니시냐고요.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또 한 번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네, 맞다고 대답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첫 뵙겠다고요. 현우 아버지께서 완전히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그 유명한 한국종합병원 원장님이셨다니 정말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라 반응이 정말 볼만했어요.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한국종합병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우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 한국종합병원 말씀이시냐면서 정말 그곳 원장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감격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랑 만나다니 라고요. 정말 영광이라면서 거듭 인사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미라 표정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이라는 말에 완전히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집안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현우 아버지께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쪽 병원 VIP 회원인데 이렇게 인연이 될 줄 몰랐다면서 정말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라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저희가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면서 정말 몰라봬서 죄송하다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작아져 있었어요. 현우도 와,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다정해졌거든요. 정말 좋은 집안 따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기분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과찬이라면서 오히려 저희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했거든요. 역시 평소 성격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던 건 미라가 완전히 쭈뼛쭈뼛해진 거였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현우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병원 운영은 어떤지, 의료진은 어떤지 정말 궁금한 게 많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위상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현우 아버지께서 정말 존경한다면서 이런 분과 가족이 되다니 영광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라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깔보던 우리 부부가 알고 보니 자기들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정말 통쾌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미라가 이제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미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거든요. 아까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현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집안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아이들 결혼 준비를 잘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겸손하게 답변했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고요.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 힘든 경험들 덕분에 제 눈으로 사람과 재능을 볼 줄 알게 되었다고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현우 아버지께서 정말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아이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라도 그때서야 조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 자기가 그동안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현우가 지민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면서 인사했거든요. 지민이도 정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면서 지민이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웠다면서 오늘 엄마가 정말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오늘 새삼 느꼈다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내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차에 타면서 뒤돌아보니 미라가 현우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오늘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상처받았던 일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요.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딸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현우도 정말 좋은 청년이고 현우 아버지도 상식적인 분이셨거든요. 앞으로 지민이가 좋은 시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라와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일로 많은 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온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딸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느낌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